이 시간은 광주지방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 알기입니다. 내일이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202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023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인데, 오늘은 주택을 임대했을 때 발생되는 임대소득에 대해 이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구분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모영종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CBS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영종 세무사입니다. 네. 이 주택을 임대하게 되면 세무서에 보통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죠, 세무사님. 예. 만약에 이런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예,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 수익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를 100만 원씩 받는다면 1년의 임대 수익 금액은 1,200만 원이 되며 여기에 0.2%를 적용하면 미등록 가산세는 24,000 원이 됩니다. 사실 미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산세에 대한 큰 부담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한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년대분 후 주택임대에 대하여 수익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 방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택을 임대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예,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여 임대하는 모든 사람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을 몇 개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보유수에 따라서? 예,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얼마를 받든지 월세를 얼마를 받든지 금액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 예외적으로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였다면 이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을 거주하고 1주택을 임대로 월세를 주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금을 받았다면 전세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2주택을 보유해도 비과세 됩니다. 예, 전세의 경우는 전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월세 수입과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전세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보유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 대상 여부 판정이 조금 일반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해서 좀 쉽게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세와 보증금은 모두 비과세 되지만, 다만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2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고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모든 월세 수입과 3억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이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 대상과 이 비과세 대상이 판정이 된다면, 뭐 주택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주택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부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지분이 큰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선택할 사람, 주택을 신고할 사람을 소유자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부 소득을 고려하여 세금이 적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수 계산에서 주의할 것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자녀가 소유한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주택수는
부부 주택만 합산한다는 내용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의 주택만 합산된다. 만약에 이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버지가 한 채, 딸이 한 채, 또 부부가 각각 한 채, 이렇게 총 그 네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주택수 계산과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예, 주택 임대 소득을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더라도 부부 주택수만 합산하게 되므로 아버지와 딸은 각각 일체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아니라면 월세를 받든 보증금을 받든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 부부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보증금만 받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동일 세대가 4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처럼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정하는 점과 이 부분이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과세되는 주택을 임대해 임대 수입이 또 발생을 할 경우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소득세를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임대에 대한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이 적용되므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 임대에 대한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임대소득만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납세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 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관계없이 14% 단일 소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세율을 보면 소득금액 1,400만 원까지는 6%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금액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까지는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소득이 1,400만 원 이하이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 주택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이 5천만 원이 넘는다면 임대소득만 분리해서 신고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이것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주택을 보유한다고 가정하고 월세 또는 이제 보증금을 얼마나 받으면 이 소득세가 좀 과세가 되는지 좀 그 사례를 들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임대해주고 보증금 3억 원과 월세로 50만 원을 받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주택인 경우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얼마를 받든지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 월세로 매월 50만 원을 받는다면 1년 총 임대 수익은 600만 원이 그렇죠. 됩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경비는 임대 수익 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차감해주고 추가로 200만 원을 차감합니다. 즉 임대 수입 600만 원에서 필요경비 300만 원과 추가 공제 200만 원을 차감하면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 그렇죠. 됩니다. 예. 100만 원에서 소득 공제 1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 표준은 마이너스 50만 원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예.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50만 원 정도 받는다면 소득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50만 원을 받아도 소득세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 3주택 이상인 경우엔 임대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과세되는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은 임차인의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돌려주는 금액이지 임대해주는 사람의 수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계산 방법으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이 금액을 월세와 합산하여 총 수익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택의 간주 임대료 계산 방법은 받은 보증금에 3억 원을 차감한 적수 곱하기 60%, 365분의 1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말로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년 동안 보증금으로 5억을 받고 있다면 5억에서 3억을 빼고 여기에 60%를 곱하고 정기예금 이자율 2.99를 곱하여 계산하면
358만 8천 원이 계산됩니다. 이것이 간주 임대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 간주 임대료. 이걸 임대료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잘 설명을 들었더니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네요. 자, 오늘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 보유 수에 따라서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의 구별 방법을 알아보고 또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세무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 모영중 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